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단국대학교 자연계열 논술고사 문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수학과의 박기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연도도 두 문제를 출제하였는데요. 한 문제는 미적분학에서, 한 문제는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하였습니다. 오전 문제 부터 문제 1번의 제시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1의 제시문은 접선의 방정식이 소개가 됐고요. 함수의 극대 극소 판별법이 나왔어요. 그리고 부분적분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함수 f가 세 경우에 나누어서 구간별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경우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지만, 두 번째 함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미분을 해서 극대 극소를 판별해서 그래프 개형을 추측해야 되지만, 저희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그래프를 그려 주었습니다. 문제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1과 3 영역에서 1차 함수는 3에서 함수값이 0이 되도록, 또는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되도록 이렇게 연속함수가 되는 그러한 1차 함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대문자 f라는 함수는 소문자 f를 적분한 그런 함수 꼴인데요. 첫 번째 논제는 소문자 f를 0과 1에서 적분하여라 이렇게 돼 있네요. 적분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적분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할게요. 자, f라는 함수가 사실 항이 두 개가 있으니까 두 항을 따로 나누어서 앞에 항을 먼저 적분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요 지수 부분의 미분한 꼴이 마이너스 2t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2t라는 이 값이 딱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조금 많이 있네요. t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마이너스 2t 부분까지를 하나의 함수로 보고, 마이너스 t 부분만 또 하나의 함수로 봐서 부분적분법을 실행을 해보면, 자, 부분적분법은 학생들이 뭐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자, 적분 결과를 여기 써놓고 보니까, 자, 우연히도 뒷부분하고 똑같이 생겨서 서로 상쇄가 돼서요. 자, 앞에 부분의 값을 계산한 마이너스 2분의 1, 요 값이 적분값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논제는 이 대문자 f라는 함수하고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도록 그렇게 a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대문자 f라는 함수를 추정을 해야 되겠죠. 자,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먼저 도함수를 생각해서 그거로부터 원래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만들어 가는 건데, 우리는 도함수를 완벽하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그 도함수를 가지고 대문자 f 함수를 추적해 보면, 자,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그런 점이 극대 극소가 되는데, 자, 왼쪽 여기를 보면 그 부호가 왼쪽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으니까
요점에서 대문자 F는 극대가 되겠죠. 뭔가 대강 뭐 근처가 한 요렇게 될 것 같고요. 자, 반대로 요쪽, 요 부분에서는 함수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극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값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근처는 이렇게 되겠고요. 그 극값을 가지는 점은, 자, f라는 함수가 여기 주어졌으니까 요 값이 0이 되는 그 점으로부터 요 값이 0이 되는 건 뒷부분에 지수 함수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앞에 부분이 0이 되는 것. 자, 빨리 계산할 수 있네요. 루트 2분의 1 정도 되는 거 하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되는 것이 극점이 될 텐데, 극값을 가지는 점이 될 텐데, 그 점에서 극대 극소가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자, 대문자 F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대문자 F가 소문자 F의 적분 형식이니까, 적분 함수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두 다 하나의 함수를 y축으로 평행이동한 꼴이니까 즉 적분한 함수 중에서 특별히 0일 때 0을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그러한 대문자 F 함수. 자, 우리가 주어진 함수꼴은 오른쪽에서 이런 꼴로 주어졌는데요. 그것이 원점을 지나게 하려니까 요 소문자 A가 사실상 0이 되는 경우, 우리 함수를 가지고 변형을 한다면 이렇게 변형을 해서, 자, 요것을 대문자 F, 우리는 그냥 임시적으로 대문자 F의 0 이렇게 써놓자고요. 자, 그렇게 대문자 F의 0이라는 함수, 원점을 지나는 대문자 F 중에서 그 함수를 특별하게 그려서 이렇게 그려보면, 자, 원점 지나고 극대 이렇게 되니까 요 사이는 요런 꼴로 되고요. 관건은 3일 때 함수값이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렇게 되겠는가 아니면 이렇게 되겠는가에 따라서 우리 x축하고 만나는 점, 우리는 f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라는 것은 요 값이 0이 되는 값인데, f0로 환원해서 보면 f0의 값이 주어진 A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A점 아무 데다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거의 함수값이 요 점이라고 하면 그 함수값을 갖는 상수함수, 그 함수값을 갖는 상수함수. 자, 그림이 약간 복잡하게 돼서 색깔을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상수함수하고 교점이 하나, 그렇게 문제를 바꾸어서 분석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는 F0라는 이제 F 중에서 하나를 이제 그리고 있고요. 그 그리는 과정 중에서 지금 원점을 통과하게끔 그림을 그리면, F0 요의 3의 값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3의 함수값. 다시 말하면은 3까지 F의 적분값이 알고 싶어졌는데, 자, 좀 지우고 보죠. 자, 우리 논제 1에서 0부터 1까지의 적분값을 이미 계산해 놨거든요. 요것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고요. 나머지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적분값 를 계산할 수 있는데, 자, 1에서의 함수값은 여기 주어진 함수로부터 2분의 1인 거 알게 됐고요. 그 높이가 2분의 1이고 삼각형의 넓이 구해보면 여기가 밑변이 2니까요. 자, 2분의 1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0부터 3까지의 적분값은 0이 되네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려놓은 거 좀 지워버렸는데 이렇게 되고, 원점 통과하고 3일 때 함수값은 0이 되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꼴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림을 잘 좀 삐뚤빼뚤하게 그려게 됐는데,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요 y축의 대칭꼴로 도함수가 이루어졌으니까 원래 함수는 요런 꼴로 이렇게 대칭될 것 같아요. 원점의 대칭.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일 때도 똑같이 0값을 가져서,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그려왔습니다. 이거 지우고 볼게요. 자, 그래서 대문자 F, 우리는 대문자 0이라고 F0이라고 이름 지었으니까 대문자 F0의 함수가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특별히 A의 함수값과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 그런 상수함수하고 교점을 구하는 거니까 지금 교점이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사실상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냐면 자, 지금 맨 마지막에 그려온 그런 상수함수, 즉 극점에서 만나는 그럴 때가 한 점에서 만날 겁니다. 따라서 지금 극점이 되게 되는 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요 점하고 요 점이니까 그 점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논제 3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g라는 함수가 좀 복잡하게 주어졌네요. 자, h는 그 복잡한 함수에 또 더 복잡하게 주어졌어요. 자,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x의 개수가 3개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일단 하나하나의 뜻이나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추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자, g라는 함수는 절대값으로 주어졌으니까 절대값이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따로 이제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절대값이 양수인 경우 자, 2배가 될 테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나머지 경우는 절대값이 음수가 되는 경우는 0값을 가져서 자, 요렇게 구간별로 나누어서 g를 표시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2차 함수고요. 2차 함수 0과 2를 지나는 2차 함수고 이렇게 위로 볼록 나오고 나머지는 함수값이 0이 되는 이런 모양꼴, 즉 산봉우리 모양의 그래프를 갖는 그런 함수가 g이고요. 자, g라는 함수의 뜻을 알게 됐다면 h 함수는 비록 복잡해 보이지만 g라는 함수의 4분의 x니까 x가 0, 1이 되는 것을 이렇게 4배 늘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봉우리가 4개가 4가 이렇게 돼서 지금 옆에 보면 옆 봉우리가 여기가 4인데요. 4만큼 옆으로 이렇게 더 늘어나게 되고 삼각함수 공부할 때 우리 주기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그 논리대로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높이가 16이 됐어요. 높이가 위로 이제 16만큼 더 봉우리가 높아지는 건데 16이 되니까 요거 4분의 x를 여기다가 여기 x 자리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보면은 분모가 16분의 1 되고 분모하고 요 16하고 서로 지워지게 되면 자, 요 지역에서 최고창의 개수는 마이너스 2가 될 것 같고요. 역시나 0하고 4를 지나니까 2차 함수 이렇게 모양꼴이 될 것 같습니다. 요 모양꼴이. 자, 앞에 부분이 그렇고요. 자,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요거 2를 좀 통분해 가지고 보면 2분의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자, 2분의 1만큼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4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자, 바로 전에 그렸던 그 그래프를 넘어가서 4부터 출발하는 그림이 될 테고요. 그리고 분모가 지금 2가 된 거로 봐서 요 가로 여기는 여기 2가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4부터 출발해서 6으로 끝나는 좀 그런 그림이 되고 자, 높이가 8이 됐는데요. 자, 여기다가도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최고창의 개수를 지금 추적해 보면 2분의 1, 2분의 1을 하고 지금은 4분의 1이니까 8 중에서 2가 남아있고 내가 지금 계산을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이 정도 계산은
각자 할 수 있으니까 최고창의 개수를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4하고 6을 지나니까 x 빼기 4, 자, 공간이 좀 부족하네요. x 빼기 6 이렇게 된 그런 함수가 두 번째 봉오리의 식 모양꼴이겠어요. 자, 그러면 그걸 생각해서 h 함수를 정확하게 수식으로 쓰면 이렇고요. h 함수. 자, 거기에 이제 두 개 봉오리가 이렇게 지금 왼쪽에 지금 이렇게 있는 요게 h라는 함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조건이 이제를 쳐다보죠. h라는 함수는 정확하게 그렸고, 자,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x가 3개. 자, x에 대한 함수니까 t는 지금 고정된 상수입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x는 x끼리, t는 t끼리 한쪽으로 이항해가지고 x분의 hx하고 t분의 ht 이렇게 봐서, 자, 요것을 또 다른 하나의 함수로 봐서 그 함수가 하나의 상수값이 되는 그런 점, 그런 식으로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워놓고 볼게요. 자, 여기에 t만 하나만 이쪽으로 이항해 놓고 보면 h라는 함수, 지금 그려놓은 함수하고, 자, t분의 ht꼴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숫자입니다. 이로 정돈을 해 놓으면 1차 함수, 즉 원점을 지나하는 1차 함수하고 h 함수하고의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t값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그렸고요. 그 직선하고 h하고 교점이 3개가 되려면 지금 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요런 직선 상황이 돼야지 문제가 요구하는 그 조건에 부합할 겁니다. 자, 이렇게 접해야 이렇게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 두 번째 산하고 접해야 되겠지요. 그죠? 두 번째 산봉우리하고 접해야 된다는 건 이거 두 번째 산봉우리의 식인데, 그 식하고 접해야 되니까 그 접하는 점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하는 점. 그 점은 점을 그냥 A라고 이렇게 두고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이렇게 써놓고요. 우리가 A라는 요 H 함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계산을 요 밑에 점처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점을 지나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이게 절편이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2차 방정식이니까 방정식 푸는 건 간단하니까 2차 방정식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두 개가 나오는데 우리 문제 조건에서 지금 양수만 지금 보고 싶은 거니까 2루트 6 그래서 연립해서 2루트 6 해서 요 점을 하나 찾았고요. 자, 그 접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하려는 t값이기도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t분의 ht는 요 밑변이 t고 높이가 ht니까 그 t분의 ht는 기울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기울기가 요 값이니까 실질적으로 요 교점 요것이 되고 여기가 지금 t가 되는 거니까 요 점이 교점이 t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교점을 또 구해보면 이 그림상의 첫 번째 봉우리 산에서 여기에서 또 한번 만나니까 좀 지워놓고 볼까요? 자, 여기서 자, 그것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요 2차 함수 우리가 미리 계산해 놨지요. 요 2차 함수하고 우리가 지금 구해 놓은 1차 함수의 t값 그거 기울기 집어넣고 계산해 보면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는 요거 또 2차 함수는 요거 해서 서로 같게 놔서 방정식을 풀어보면 0하고 이 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값이 또 다른 t가 되겠어요. 그죠? 자, 0은 잘 안 되는 것이 0은 원래 조건식에다 여기다 0을 넣어놓고 보면 ht의 0은 0이라서요. 모든 x가 다 이 조건을 만족해요. 자, 우리는 문제 조건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가 3개이어야 되니까 0이라는 것은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빼고 나면 자, 지금 구한 거하고 조금 전에 구한 그 두 점이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해설해 드리겠어요. 두 번째 문제는 확률 문제인데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독립이기 위한 조건 이렇게 나왔고요. 자, 세 번째 제시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들한테는 큰 힌트가 될 것 같은데 확률의 증가하고 감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율 또는 차를 생각하면 된다. 그런 힌트가 있네요. 자, 문제 제시문을 보면서 이렇게 풀면서 이걸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하도록 하지요. 자, 문제를 설명해 드리겠어요. 문제는 자, 여기 동그라미 친 게 하나의 분기점인데요. 다 분기점들이입니다. 자, 공이 맨 처음에 이제 공이 떨어져서 공이 이렇게 돼서 요 공이 요 분기점들을 통과하는데 자, 바로 위에 분기점에 도달한 공은 바로 밑에 두 개 중에 한 곳으로 바로 옆에 있는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왼쪽으로 이동할 확률이 오른쪽에다가 쓸게요. 5분의 1이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할 확률이 5분의 4고 그렇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은 뭐 사람마다 지금 반대가 왼쪽 오른쪽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기가 생각한 왼쪽 오른쪽을 그대로 고수하기만 하면 문제 푸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여기가 5분의 1, 여기가 오른쪽이 5분의 4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확률로서 공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형국이고요. 세 번째 조건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 자, 한 분기점의 공의 이동 방향은 이전 분기점의 이동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독립되어 있다. 그런 얘기가 세 번째 조건이에요. 잘못 생각하면 뭐 각각의 분기점에서 확률이 공이 움직이는 확률이 주어졌으니까 세 번째 조건이 혹시 필요한가 싶긴 한데 매우 중요하게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재심은 난가요, 간가요? 다시 거기를 보면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바로 여기를 분기점과 다른 분기점이라고 생각해 보면 각 분기점마다 움직이고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그 확률을 계산하려고 할 때 독립이라는 조건이 필요하고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는 독립이 된다라는 세 번째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다고 하면 왼쪽으로 움직일 경우 5분의 1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5분의 4. 그래서 5분의 1 확률 곱하기 5분의 4가 되는 이유가 바로 세 번째 조건 때문입니다. 자, 공이 움직이는 규칙성을 소개했고요. 자, 101번째 행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은 분기점이 101개가 있을 텐데 분기점 이름을 0, 1, 2 해서 맨 끝에가 100이라는 순번을 부여를 했어요. X번째 분기점에 도착할 확률을 PX 이렇게 이름을 부르자 이렇게 해놨네요. 자, 논제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황에 익숙해졌음을 실험해보는 문제인데요. 자, 87 분기점 이름 87에 도착할 확률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예요. 뭐 88도 구하라는 거이긴 한데 87을 사실 구해서 이렇게 문제를 구성한 이유는 두 번째 논제를 푸는데 힌트가 되기
바라는 희망도 있었고, 또는 뭐 계산을 쉽게 이렇게 좀 지워져서 계산값을 쉽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7 분기점에 도달하는 그러한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87 분기점에 도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그 상황을 자기가 분석하면 그 이제 문제가 거의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된 건데, 자, 87번째 분기점에 도착하려면 100번 중에서 중간에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87번은 오른쪽으로 가줘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간 상황에서 나머지 13번은 왼쪽으로 이동해 줘야, 그래야 맨 마지막 101번지 이제 분기점 87번에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13번 분기점에 도착할 그런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돼야지 맨 마지막 87번 분기점에 도달한다는 상황만 잘 이해를 하면,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계산인데, 자, 5분의 4의 확률이 87번 반복되겠죠. 자, 그 각각은 지금 세 번째 조건 때문에 독립사건이고, 왼쪽으로 13번 움직여야 되니까 5분의 1의 확률이 13번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100번에서 87번 뽑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만 생각해서 87번 선택하는 경우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요만큼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도 마찬가지 계산법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여기서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논제가, 자, 이제 맨 마지막, 지금 101번째 분기점에서 A 그러니까 최대가 되는, 도달하기가 가장 쉬운 그 분기점을 계산해 보아라. 그런 문제예요. 그죠? 마지막 그 101개 분기점 중에서 가장 도달하기 쉬운 분기점을 찾아보아라. 그러니까 확률이 가장 높은 그러한 분기점을 찾아보아라. 그런 문제죠. 자, 우리 논제 1에서 생각을 해놨듯이 X번 분기점에 도착할 확률은, 자, 아까 87을 이제 문자 X로만 바꿔놓으면 되니까, 자, 이 확률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바로 전과 그 다음번의 비율을 생각해 보면, 분자가 분모보다 클 경우에는 그 가상값이 1보다 클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작으면 1보다 작겠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분모 분자를 지금 계산해 놓은 식에다 대입해서 정돈해 보면, 자, 이렇게 분수함수꼴로 되고요. 그 값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확률이 요 확률보다 크다는 얘기고요. 자, 요 식을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모두 다 양수니까요. 계산하기도 쉬워서 정돈해 보면 이렇게 돼서, 자, 요 상황에서는 분자가 분모보다 큰 겁니다. 399는, 여기 399는 400보다 약간 작은 건데 400을 5로 나누면 80 되잖아요. 그럼 80보다 약간 작은 거, 그러니까 79까지는 분자가 분모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점점 커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연필의 충분 조건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80번째부터는 분자가 지금 80이라고 생각하면 81이 되겠네요. 분자가 분모보다 작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보면, 분기점 80 분기점이 가장 도달할 확률이 높은 그러한 분기점이 되겠다.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후 문제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문제도 확률 통계 문제하고 미적분학 문제인데 확률 통계 문제가 먼저 나왔네요. 제시문이 있고요. 독립이 기여한 필요충분 똑같이 나왔고 조건부 확률 공식이 나왔네요. 정의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런 식이 하나가 소개가 됐습니다. 자, 오른쪽 회로와 같은 회로도가 있고요. 많은 교과서에서 회로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 문제는 여기 첫 번째 요 회로가 닫힐 확률이 5분의 2. 요 두 번째도 5분의 2. 여기는 5분의 3. 여기도 5분의 3 이렇게 되고 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확률을 아직 정하지 않고 그냥 소문자 P라고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자, 논제를 하나 풀어보면 자, P가 1일 때, 즉 마지막 요 분기점 요 스위치가 닫힐 확률이 1. 다시 말하면 요거 닫혀져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요게 이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전구가 켜질 확률, 전구가 켜지려면 여기가 회로도가 요 닫혀져 있어야 되니까 여기 닫혀져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가 닫혀져 있거나 뭐 여기가 닫혀져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연결이 되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 될 확률을 구하여라. 전구가 켜질 확률. 자, 그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냥 각각 계산하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경우를 나누어서 계산하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집합을 생각하면 좀 편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이 열려져 있는 상황이 아니면 그러니까 요 둘 중에 요 하나 중에 하나가 닫혀져 있고 뒤에 있는 것 어느 거 하나가 닫혀져 있으면 되는 거니까 둘 다 열려져 있을 확률. 그러니까 이 앞에 게 열려져 있으니까 5분의 3이죠. 5분의 1을 1에서 5분의 1을 빼니까 5분의 3. 요 세 번째 얘도 다 열려져 있는 확률. 그럼 5분의 2를 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둘 다 열려져 있지 않기만 하면 되고 뒤에 이 두 개 중에서 어느가 하나 모두 다가 열려져 있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해야 되니까 두 개는 이제 곱하게 됐고요. 독립사건으로. 그다음에 각각은 여사건으로 그렇게 확률을 구해 보면 이런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각자 경우를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논제를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일반적인 경우, 요 다섯 번째 확률이 P인 경우에 확률을 계산하여라 그런 문제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제시문 다에서 나온 그런 상황 그 공식을 한번 써보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 이 방법으로 한번 해결을 해 볼게요. 자, 이 경우 확률 더하기 그 여집합 사건의 확률 두 가지 경우 합한 거고 제시문 나를 보면은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요. 왜 그것을 선호하냐면 요 P2의 확률은 요 소문자 P라고 우리 얘기를 해줬고 그러면 이제 P2의 여사건 확률은 1-P가 될 테니까 그렇고 이미 요 앞에 있는 경우는 논제 1에서 계산을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하게 요것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자, 요 공식을 이용해 보면 자, 요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다섯 번째 스위치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려져 있으니까 아예 없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자, 그래서 지워버렸습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여사건으로 생각해보면 전체에서 모두가 열려져 있는 경우
를 빼면 됐는데 열려져 있는 경우는 앞에 게 두 개가 모두 열려져 있는 경우, 닫혀져 있는 경우를 뺀 경우, 그게 이제 열려져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뒤에 두 개가 닫혀져 있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가 전구가 열려져 있는 경우인데 그거를 빼버리면 그러면 이 말을 반대로 했네요. 자, 그런 경우 그렇게 되면 그것이 구하는 확률이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 1에서 이걸 빼버리면 그 값이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말이 약간 엉켰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확률은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A 값은 그러면 72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세 번째 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 전구가 켜졌을 때 다섯 번째 스위치가 닫혀 있을 확률 2분의 1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조건부 확률로 쓸 수 있겠고요. 이 부등식으로. 자, 두 번째 식을 수식으로 쓰면 닫혀져 있지 전구가 켜져 있을 때 닫혀져 있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 이상이니까 자, 요 식은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요거의 여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3분의 조건부 확률이 3분의 2보다 작은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돈을 해 보면 자, 이런 부등식을 얻을 수 있고요. 자, 요 조건부 확률은 약속하기를 제시문 나의 나왕과 같이 요것분의 요건데요. 자, 우리 요 분모를 이미 논제 2에서 계산을 했어요. 자, 계산해 놓은 거고요. 그 중에서 앞에 한 부분이 분자에 올라오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부등식, 간단한 부등식, 분수함수 부등식을 풀면 되고 다행히 모두가 양수이니까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어서 부등식을 풀면 계산 과정은 아주 쉬운 과정이니까 각자 해보면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값이 최소, 요 값이 최대가 되겠어요. 자, 마지막 오후 두 번째 문제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극대가 되는 조건 소개했네요. 극소가 되는 조건 소개를 했고요. 치환적 분법, 부분적 분법 소개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적분 방법이 치환적분 아니면 부분적분 두 가지 공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두 가지 공식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문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f라는 함수는 원점을 지나고요. 모든 점에서 기울기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h라는 함수는 이제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약간 지우고 볼게요. f라는 함수, 요게 1보다 크다는 기울기가 1보다 크니까 실질적으로 y=x의 그래프의 위쪽에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이 조금 더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자, 요 뜻은 f의 x 빼기 x의 전체 미분이 0보다 크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저 뜻은. 그러면 그 뜻은 실질적으로 얘를 하나의 함수로 쳐다보면 요 보라색 네모 함수의 미분한 값이 0보다 크다 뜻이니까 보라색 함수는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또 보라색 함수에 0값을 대입해 보면 f의 0일 때 0이고 x 0 대입하면 0이니까 요 보라색 함수는 0일 때 0을 지나는 함수예요.
그럼 이 보라색 함수는 실질적으로 0보다 같거나 큰 함수가 되겠죠. 빼기 x가 0 같거나 큰, 원점에서는 0을 갖게 돼요. 그래서 같거나 넣고요. 그런 뜻이고, 그렇게 되면 이걸 왼쪽으로 넘기게, 오른쪽으로 x를 넘기게 되면 자, 이런 뜻이라서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f라는 그래프는 y = x의 그래프의 위쪽에 위치하는 그러한 함수고, g라는 함수는 그거의 역함수이다. 자, 증가함수가 되고, 그러니까 역함수 있어서 그 역함수가 g함수, 이렇게 여기가 g함수 그림이 그려지겠어요. 자, 밑에를 보면 밑에는 f라는 함수 t의 함수값, 요 점을 p점이라고 불렀고요. 그것에서 y = x의 대칭이 된 점, 그 g라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될 텐데 그것을 q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잘 안 보이니까 좀 크게 써놓을게요. p = q. p하고 q를 잇는 직선하고 f하고 g의 그래프하고 둘러싸인 넓이, 요 영역의 넓이를 대문자 a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네요.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문제가 설명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a의 원을 구하여라. 자, 넓이. 자, 넓이는, 자, 여기 그림으로 요 빗금, 회색 친 요 빗부분의 넓이가, 넓이인데, a의 원이라고 한다면은 그 a가 여기가 1일 때, 요 함수값은 당장 지금 2라고 주어졌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2 이렇게 되겠고요. 1일 때 함수값이 2가 되는 그 점이 사실상 p고, 자, 그럴 때 요 부분, 빗금친 부분의 넓이. 자,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학생들이 요거 좀 연습이 잘 돼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전체 사각형의 넓이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고, 그 다음에 요 부분 넓이 빼면 될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 부분의 넓이는 g의 적분값이고, 이 부분의 넓이도 g의 적분값하고 똑같아서 사실 g의 적분값 2개를 빼는 거하고 똑같아요. 2개를 빼는 거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각형의 넓이하고 삼각형의 넓이는 금방 구할 수 있으니 g의 적분값만 구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 자, g의 적분값은, 자, 문제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죠? 자, 문제 조건을 잘 보면 여기 미분이 있으니까 그 미분을 사실 요 x쪽으로 없애고 x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자, 미분을 왼쪽으로 넘겨주는 그러한 테크닉이 바로 부분적분법인데, 부분적분법을 사용하게 되면, 적분값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부분적분법을 시행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이게 부분적분법을 시행한 거고요. g의 이 값은 다행히 f의 1값이 2니까 요소로부터 g의 이 값은 1 되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요 적분값은 1이 되고, 그것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 보면 사각형의 넓이는 4,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내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에 2가 돼서 요거 스케일링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요 밑에는 사실상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려고 해서 이런 그림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위 그림이 너무 이렇게 모양이 너무 이렇게 1하고 2 값이 스케일링이 잘 안 맞아서요. 자, 어찌됐건 요 삼각형의 넓이 빼면 2분의 1 금방 계산할 수 있어서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1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체 넓이는 4고 해서 구하는 값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논제 2의 문제 2의 논제 2, 문제 1이라고 썼네요. 자, 문제 2번. 곡선, 합성함수로 표시된 곡선하고 직선하고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거네요.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주어진 합성함수로 비록 표시가 돼 있기는 하지만, 이걸 하나로 치환해서 본다고 하면, h라는 함수가 3차 함수예요. 따라서 3차 함수를 일단 그림을 그려놓으면 정확하게, 그러면 요 상수함수하고 교점의 개수를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먼저 주어진 조건, 자, 이것은 앞에 제시문 다음에 나온 그 조건인데, 아까는 설명하지 않고 지금 여기다가 지금 써왔는데, 다시 써놨는데, 자, 이 조건을 가지고 3차 함수를 정확하게 추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자고요. 자, 극값이 1하고 2에서 가진다고 하니까 도함수 생각했을 때 이 x-1, x-2라는 인수를 갖겠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h라는 3차 함수의 최고창의 개수를 이제 소문자 a라고 한다면 미분하면 이제 3이 떨어질 테니까 3a가 될 테고요. 뭐 3a라고 두지 않고 이걸 그냥 a라고 둬도 되고 각자의 개성마다 어쨌든 이렇게 두고 적분을 해보면 이런 꼴로 되고 요 c는 적분상수가 되겠죠. 조건 중에서 h의 1값 곱하기 h의 2값이 0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 조건은 사실 h의 1값이 0 또는 h의 2값이 0이라는 그 조건하고 똑같은 거니까 자, 직접 2를 대입해 놓은 값이 0, 직접 2를 대입해 놓은 요 값이 0, 그런 두 가지 조건, 이 조건 또는 이 조건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지수는 소문자 A하고 대문자 C가 있으니까 식 하나가 더 필요한데, 다행히 요 5번 식을 보면, 식에서 H를 한 번 더 적분하면요. 요 다항식이니까 적분 쉽게 할 수 있겠죠. 적분해 놓은 그 결과가 요만큼이고, 그 값이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그 조건에 첫 번째 거하고 요거하고 연립해서 풀고 또 두 번째 거하고 요거하고 연립해서 풀고 해보면 소문자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그 중에서 소문자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2만 해당되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3차 함수 H 함수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구하는 과정에서 극값도 모두 구해서 그래프의 개형은 뭐 대강 이렇게 되고요. 뭐 1일 때 함수값을 계산해 보면 1이 돼서 그 상수함수 2분의 1 함수값을 갖는 상수함수는 요 중간 정도를 통과할 것 같아요. 자, 문제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교점의 개수를 알기 위해서는 자, 요 합성함수 중에서 요 g의 요 부분의 치역, 요거의 치역을 정확하게만 알게 되면, 즉, 요 g가 어디까지에 해당되는지만 알게 되면 그 영역 내에서 교점을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과정은 이제 g의 치역을 계산하는데요. g의 치역을 이제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g의 치역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 우리 문제에 주어진 요 조건을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조건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분석해 가지고 이제 치역 값을 계산해 보면 될 것 같고, 보면 g의 0일 때는 0값이고 g는 증가함수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g의 상값을 알고 싶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자, 이 조건에서 어떻게 한번 뭐 좀 잘 정돈을 해 봐서 어떤 값이 이제 그 조건이 속에 숨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요것을 잘 보면, 자, f의 적분값의 2배예요. 자, 그림에서 설명해 보면 편한데, f의 적분값이라는 것은 여기가 2 이렇게 되면 요곳에서부터 요 부분의 넓이가 2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의 넓이는 실질적으로 요 사각형의 넓이에서 요 하얀색 넓이를 뺀 부분이 그 부분의 넓이인데, 요 하얀색 넓이라는 것은 요 노란색으로 둘러싼 요 부분의 넓이하고 이거 사실 똑같잖아요. 근데 그 부분의 요 노란색 부분의 넓이는 g의 적분값이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요 g의 적분값 2개를 뺐다라고 느껴지네요. 요 부분은. 자, 정확하게 수식으로 설명을 해보면, 자, 여기에다가 요곳의 넓이는 전체 전체가 아니고 요만큼 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요만큼을 뺀 거이고요. 대문자 2라는 요 넓이는 실질적으로 보면 뭐냐면, 요러한 정사각형에서 우리가 지금 뺀 요 2개를 뺀 부분 빼고 삼각형까지 더 넓이를 뺀 부분이 대문자 A예요. 그러니까 얼추 보면은 뺀 부분이 서로 지금 똑같이 빼지고 있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대문자 A라는 것은 큰 사각형, 정사각형의 넓이 요거에다가 삼각형의 넓이, 요건 이제 삼각형의 넓이 계산한 게 요만큼 있고요. 거기에다가 g의 적분값이 여기에 해당된 거고, 그것의 2배를 뺀 것이 요거니까, 요 위하고 아래하고 비교해 보면 요거 위하고 아래가 서로 똑같은 건데 요거하고 여기가 서로 똑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똑같은 부분을 빼버리고 나면 나머지 부분 요거하고 요것이 서로 같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지금 그 남은 부분을 보면 f의 2의 함수값이거든요. 그 f의 2의 함수값을 뭐 하나의 값을 x라고 생각해 보면 대문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대문자 x라는 함수를 그냥 풀면 2차 방정식이니까, 자, 푸는 과정은 뭐 2차 함수 푸는 과정은 아주 쉬우니까 그냥 보면 1하고 3이 나오는데,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1의 함수값은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라는 함수값의 1값을 갖는다면 y = x의 그래프의 밑에 부분에 있게 되니까 이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서 f의 2의 함수값은 3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역함수를 생각해 보면 f의 3의 값은 2가 되는 거죠. 자, 거의 아주 좋은 정보를 얻었네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예요. 자, 0부터 3까지의 g의 함수값의 범위는 g의 0일 때 0값 같고, g는 증가함수이고, g의 3일 때 함수값이 2니까 요 부분의 치역은 0, 2, 요 닫힌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그려놓은 3차 함수의 그래프에다가요. 자, 우리 영역에 해당되는 건 0부터 2까지만 해당되니까 교점의 개수는 합성 함수이긴 한데, 자, 한번 볼게요. h의 g의 x 요것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요. 지금 요 부분을 한 문자로 생각해서 D라고 생각해서 3차 함수 입장에서 보면 요 치역 요 내에서 교점의 개수는 2개고, 다행히 또 G는 1대1 함수잖아요. 증가 함수니까 1대1 함수니까 요 점에 대응되는 G의 정의구역의 원소도 하나만 있고, 자, 요 점에 대응되는 정의구역의 원소도 G의 정의구역 원소도 한 점이니까 결국에 가서는 요 합성함수의 그래프하고 요 y 이 상수함수하고
교점의 개수도 2개이다. 요 사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까지 오후 두 번째 문제까지 해설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단국대학교 2021학년도 자연계열 논술 문제를 해설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